우선은 저희 제품 브랜드명은 에오닉스고요. 네. 제품은 두 가지, 이제 앰플이랑 선크림 이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둘 다 이제 수분 베이스로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앰플 같은 경우에는 뭐 3중 콜라겐, 그리고 뭐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이런 기본적으로 다 수분을 잡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선크림 자체도 수분감이 좀 있어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남녀도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키워드는 스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스킵 앰플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나이대는 저희가 페르소나가 30대 직장 여성이에요. 그 30대 정도 되면은 사실 너무 회사 초반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년 정도 회사에 익숙해진 분들이라서 뭐 메이크업을 되게 진하게 하고 다니시거나 이런 것보다 가볍게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10분을 더 자고 이 제품으로 이제 아침을 이제 빨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제품을 준비했고, 그래서 세안하시고 이제 앰플을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도포하신 다음에 바로 선크림을 바르고, 이제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빠데프리 많이 하시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선크림 바르고 이제 그냥 나가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제 간단하게 뭐 파운데이션 정도만 하고 나가는 이제 컨셉으로 제품이 준비가 됐고요. 그래서 바쁜 이제 직장인들, 그리고 애기 키우는 갓난아기 키우는 이제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저희 패스트하게 그 기초 화장하는 단계를 좀 스킵하려고 그쵸. 소구하신 거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점은 어느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을 어느 쪽을 중점으로 둬야 할지, 그리고 마케팅 예산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작은 회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메타를 해야 된다, 뭐 틱톡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변의 말들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 브랜드를 어느 쪽에 먼저 이제 투입을 시켜서 좀 대중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이런 게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있고 효과적인지가 조금 헷갈려서 이제 의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점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은 제가 이 검색량 자체를 먼저 살펴봤어요. 에오닉스가 아무래도 초기 브랜드이다 보니까 검색량 자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그 진행하신 현황들이 좀 몇 가지 포착이 됐는데요. 네네. 콘텐츠 포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에 지금 축해 계세요. 근데 보니까 제가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바이럴성 광고를 좀 진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검색량은 없지만 안에 있는 콘텐츠 내용은 충분히 담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 이 스킨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품 소구를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업종인데요. 왜냐하면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경쟁 업종이 진짜 많고 이 선크림이어도 관련된 그 키워드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다 경쟁사들이 자기네들이 이 화장품마다 소구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서 키워드가 엄청 여러 개인 건데요. 저희도 여기 보시면 수분 선크림이라는 또 단어가 있죠. 이 키워드에서도 월간 검색수를 보시면 1000이 넘는 검색량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네. 이렇게 좀 다양한 키워드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느 포인트를 잡아서 노출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이 제품 소구마다 분명히 겹치는 소구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소구점을 파고 들어야 우리가 좀 시장성을 가지고 이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선크림도 있지만 앰플도 지금 제품이 있기 때문에 앰플 관련 키워드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앰플은 아무래도 저희 그 스킨케어 중에서 좀 중요하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분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키워드 내에서도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소구점을 잡아야 하는지를 한번 의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각 저희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또 계정을 보유하고 계셔서 네네.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네.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초기 브랜드이시다 보니까 제품에 관련된 홍보 이미지가 하단에 나와 있었고 초반 이제 또 최근에는 릴스 관련 게시물을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네, 다만 제가 이 미팅 전에 사전에 문의를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40대 이상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젊은 연령 타겟으로 확인이 됐고 초기에는 좀 젊은 그 타겟을 대상으로 게시물을 올린 걸로 좀 맞아요. 인지를 했어요. 근데 대신에 이 하단에 있는 이 브랜드 이미지와 업로드하신 이 릴스의 그 연령 타겟이 조금 다른 것처럼 좀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 40대,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는 릴스 종류가 이렇게 지금 올리신 릴스 종류예요. 아무래도 글자 그리고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또 소구 포인트를 잡는 그 문구로 많이 보시는데 이런 게 사실 20대, 30대 분들을 타겟을 하기에는 올드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이게 과연 20대, 30대가 볼만한 릴스의 소재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인스타그램을 좀 운영을 하실 때 저희가 브랜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홍보 게시물이 좀 업로드 돼야 될 것 같고요. 브랜딩이 되려면 소비자들의 유입이 지금 필수인 시점인데 네네. 이런 이벤트 관련도 이미지 소재도 좀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시물을 꾸준히 업로드 하셔야지 그 팔로워들도 증대가 되고 계정 자체도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을 좀 타사 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더 브랜드화 되게 좀 리뉴얼 해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인스타그램만 제가 계정을 확인을 한 상태고 이제 추후에 어떤 브랜드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주셨었는데 현재는 메타만 운영 중이시고 제가 전달 듣기로는 그래도 한 300에서 500 정도 매체에 네네네네. 광고비를 쓸 예정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저희 이 에오닉스가 초기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딩 자체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시기예요. 아무래도 이 화장품이 그 시장에서 경쟁성이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어떤 소구 포인트로 잡고 어떤 매체에서 브랜딩을 할지를 일단은 좀 집중화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 아까 문의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얼마 써야 되고 어느 매체를 써야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저희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디어 믹스로 해서 초기에는 좀 많은 광고비를 들여서 여러 매체를 테스트해 보는 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광고도 검색 광고가 있고 배너 광고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메타 광고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네이버 안에서도 배너 광고가 있고 구글 배너 광고도 있고 카카오 배너 광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미디어 믹스를 짜서 매체마다 그 DA 광고 위주로 일단은 소비자들에게 저희 제품을 알리는 그런 매체를 좀 활용을 해서 사실은 좀 초기에는 광고비를 많이 쓰면서 어느 매체에서 우리가 반응이 제일 좋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게 중요하긴 해요. 다만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비를 초기에 많이 쓸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제 300에서 500이라는 이 예산 선에서는 사실 저는 한 가지 매체에 그냥 차라리 집중해서 여기서의 그 배너 광고를 이용을 하면 이 타겟 연령층에 맞춘 매체 안에서 그 배너 광고로 해야 더 인지도가 쌓아가고 브랜딩이 좀 초기에 잘 된다라고 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초반에 저희가 통화했을 당시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메타에 집중을 해서 20대, 30대 타겟으로 일단 배너 광고 위주로 브랜딩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브랜딩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전환도 일어나야 그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초반에는 전환이 좀 적더라도 그거를 어찌됐건 계속해서 상승시켜 나가야 되는 게 저희의 목표니까 네네. 초반에는 저희 브랜딩을 위한 전략과 그 전환수 증대를 위한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 안에서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을 활용해 보려고 해요.
그 브랜딩을 위해서는 그 트래픽 캠페인을 활용을 할 거고요. 전환수 증대를 위해서는 이 전환 캠페인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목표를 나눠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사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이 메타도 중요하지만 인스타그램도 계정 활성화를 같이 하면서 브랜딩을 올려주고 또 전환 증대를 위해서 전환 캠페인을 활용을 하면서 이 전환 캠페인에서도 성과가 좋으려면은 저희가 소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참여를 유도하는 소재를 활용을 해서 전환을 증대를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 1+1이라든지 50% 세일이라든지 이런 문구들이 그 메타 내에서는 실제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런 참여 유도성 소재를 활용해서 전환수를 증대해보자 라고 전략을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조금 더 이 메타 캠페인에 대해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트래픽 캠페인은 저희가 노출을 최대한 많이 시키는 캠페인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뿌려주는 역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노출과 유입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고요. 대신 저희가 구매를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노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매할 것 같은 사람 포함해서 다른 그냥 일반 소비자들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캠페인보다는 전환율이 낮아요. 그리고 또 노출 많이 되는 만큼 클릭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CPC가 저렴한 편이에요. CPC는 이 클릭당 단가라고 해서 이 클릭한 숫자 대비 어느 정도 성과, 광고적인 성과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CPC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 많은 여러 고객들에게 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그 타겟이 불분명한 논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맞춤 타겟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계정에 뭐 들어온 방문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브랜드에 맞는 맞춤 타겟, 그리고 저희랑 유사한 브랜드로 유사 타겟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메타만의 어드밴티지 타겟이 있어요. 요거는 그 메타만의 그 알고리즘으로 얘네가 타겟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타겟한테 노출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트래픽 캠페인에 다양한 타겟을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런 모수들이 축적이 되면 그걸 또 리타겟팅 캠페인에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수를 확보하기에는 정말 유용한 캠페인입니다. 또 반대로 전환 캠페인은 저희가 정말 구매를 할 것 같은 타겟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PC는 높아도 전환율은 굉장히 좋아요. 대신에 저희가 구매를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유입자가 그렇게 트래픽 캠페인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브랜딩 효과가 좀 다소 떨어지는 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를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트래픽에 비해서는 확실히 모든 소비자들한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브랜딩 효과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신 이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픽셀이라는 메타의 데이터 분석 그 툴이에요. 그래서 이 픽셀을 설치해서 어떤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또 모수를 활용을 해서 맞춤 타겟팅을 할 수 있고 장바구니 타겟팅이라든지 다양한 리타겟팅 전략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그 주간별로 구성을 하는 게 좋냐라고 봤을 때는 집행 초기에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간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메타 특성상 이게 바로 폭발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노출을 서서히 시켜가면서 저희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최소 3일, 2, 3일 정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안 노출이나 클릭이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1주에서 2주는 데이터 모수를 확보를 하면서 다양한 타겟한테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각 캠페인마다 다른 타겟들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 모두 논 타겟, 관심사, 유사 타겟 이렇게 노출을 시킬 거예요.
그럼 2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모수가 쌓여서 집행한 지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되면 우리 그 타겟 구매 고객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성과가 좋았던 타겟군을 선별을 하고 그 캠페인이나 그 타겟에 집중 공략하는 작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2주 이후에는 리타겟팅 위주로 진행을 하되 아직 모수 확보가 그렇게 많이 쌓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수 확보를 지속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갈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 메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타겟팅 전략과 소재 전략이에요. 계속해서 저희가 타겟을 논타겟, 관심사, 맞춤, 유사 타겟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또 저희가 구매율이 높은 순 그리고 낮은 순으로 보자면 그 맞춤 타겟이 확실히 홈페이지 방문자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서 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는지 그리고 콘텐츠 조회를 했는지 등을 파악해서 맞춤 타겟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두 번째는 저희가 잘못 지금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데 페이스북 머신러닝 토대로 타겟 최적화할 수 있는 또 타겟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상세 타겟 기능인데 따로 다시 자료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게 소재랑 지면이랑 타겟으로 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주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노출되었을 때 각 소재별로, 각 지면별로, 각 타겟별로 어느 타겟이 우리 광고를 눌렀는지를 머신러닝이 학습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타겟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저희가 어드밴티지 타겟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맞춤 타겟을 진행을 할 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맞춤 타겟 모수를 활용해서 유사도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유사 타겟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경쟁사 제품에서 특히 모수 타겟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까지 함께 보면서 유사 타겟도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설정이 가능해요. 메타에서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어서 뷰티, 뭐 화장품, 뭐 스킨케어, 그리고 뭐 자기 개인 관리 뭐 이런 관심사 카테고리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관심사 타겟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 집행한 다음에 어느 타겟이 좀 구매가 잘 일어나는지 하면서 이렇게 효율 테스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 전략인데요. 또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소재 유형을 나누자면 이렇게 5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저희가 주로 문구를 삽입하거나 그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는 디자인형이 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는 이 직접 후기로서 소재를 만드는 후기형, 그리고 저희 슬라이드형이라고 해서 여러 이미지를 동시에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1이라든지 50%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만 딱 추석 기간 동안만 이 가격 이런 문구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숏폼 형태가 있습니다. 이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최근에는 가장 좀 성과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후 비교 영상이라든지 직접 바르고 이 화장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는 이런 숏폼 기능을 활용하는 게 지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여러 유형의 소재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소재가 들어갔으니까 또 다양한 성과 지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출이 제일 잘 된 소재가 뭐냐. 저희가 도달이라는 그 성과 지표가 있는데요. 이 노출과 동시에 광고주들한테 도달한 수, 그냥 노출과 동시에 집계되는 수가 도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링크 클릭. 저희가 메타를 보면은 이렇게 세팅을 하면 더 알아보기라는 기능이 항상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또 링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링크 클릭 지표를 항상 보고 있는데요. 이런 링크 클릭 지표랑 또 저희가 광고 계정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방문을 한다든지 더 알아보기 기능 그 탭에 인스타그램 프로필로 방문하게끔 넘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집계된 수, 게시물 참여 수,
요 게시물 차면은 저희가 저장을 누른다든지 댓글을 했다든지 좋아요를 눌렀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성과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 지표에서 제일 어떤 소재가 반응이 좋았는지를 테스트하고, 소재별로도 이 뷰티 업종은 여기에는 제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문구마다의 차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수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반대로 미백을 강조하는 문구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분 같은 문구 안에서 수분 촉촉한 선크림 이런 거랑 부드럽게 발리는 뭐 수분크림 이 두 문구 중에서 같은 이미지여도 다른 문구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문구에서 효율이 좋았는지 A/B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문구에서 좀 성과가 나오는지도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메타 관련된 전략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또 브랜딩을 위해서 인스타그램 운영 활성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좀 유명한 브랜드 위주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업종 봐주시면 되고, 첫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확실히 광고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브랜드고 모델 전략을 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틱톡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이 후기성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모델을 좀 전략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대신 여기는 남성이 좀 사용을 하게끔 남성 위주의 모델로 해서 지금 광고를 진행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모델 위주의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스킨.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의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모델을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서포터즈, 후기성이 나오도록 지금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뷰티 업종은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항상 이 후기를 많이 쳐다보곤 하잖아요. 그래서 후기가 쌓여있는 게 중요하고 이 소비자들의 후기로 인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 저희 예를 들어 예전에는 화해라는 네네네. 어플 아시죠? 네. 거기 안에서도 꿈평단이라는 네네네.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 안에서도 쉽게 체험단을 그 매체 자체에서 모집을 해주고 후기도 잘 쌓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체험단을 모집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보고 실천에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관련된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저희 브랜드와 관련된 이미지랑 제품 그리고 이벤트성 게시물을 좀 꾸준히 올려서 아무래도 브랜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특성상 저희가 게시물을 꾸준히 올려야 팔로워도 그만큼 따라와 주거든요. 그 인플루언서들도 보면 계속해서 컨텐츠를 업로드 하시잖아요. 이게 중간에 끊겨버리면 그만큼 또 소비자들도 관심이 끊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생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콘텐츠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네네네. 해요. 다만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콘텐츠가 쌓이면 저희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지금 브랜딩이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별로 소구점을 하이라이트를 설정을 하고 또 후기들 같은 것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대행사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이게 월간 게시물을 초반에 논의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콘텐츠 내용들도 서로 겹치지 않게끔 그래서 좀 조율을 하고 어떤 게시물이 좀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시물을 상호간에 좀 논의를 한 다음에 1차적으로 콘텐츠를 작성하고 서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올립시다 라고 일단 구성안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 업로드도 해드려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소재도 제작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게시물이 업로드 되었으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이 게시물을 통해서 얼만큼 팔로워 증대가 되었고 얼만큼 소비자 유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보고서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뷰티 업종 레퍼런스는 요거는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조금 브랜딩이 초기에 안 되었던 브랜드인데요. 보시면은 제일 우측에 보시면 넌 왜 정수리 냄새 안 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 문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샴푸에 대해서 엄청나게 구매율이 많이 상승했던 레퍼런스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또 두 번째로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 B사가 저희가 SNS를 좀 주력으로 해서 여기도 타겟팅을 엄청 세분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저희가 판매 전환율이 엄청 상승해서 크게 효과를 많이 보았었고 또 여기는 여러 매체를 사용을 했었는데 ADN이라는 네트워크 배너 업체랑 또 카카오 모먼트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을 했었는데요. 그 카카오 모먼트도 저희 그 모바일 PC 보시면 모바일 화면 보면은 상단에 배너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또 유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대신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게 트래픽 캠페인이랑 유사해요. 이게 카톡은 사람들이 수시로 매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벤트성 소재가 가장 성과가 좋고요. 그거를 통해서 전환을 많이 보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참고하면 좋겠다 해서 가져와 봤고요. 여기가 그나마 저희랑 좀 많이 비슷한 유사한 매체인데요. 여기도 역시 메타 광고를 좀 주력해서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품이 좀 다양하신 분이었어가지고 이 제품별로 메타 안에서 소재를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성과를 좀 보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자인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업종 상관없이 저희가 그 성과가 잘 나오게끔 여러 디자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 드릴 수 있다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 부분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우선 궁금한 게 이제 네. 저희와 같이 기초를 하는 이제 네. 대형 브랜드가 아닌 뭐 중간이나 뭐 신규 업체들은 보통 그 마케팅 예산으로 평균 어느 정도를 집행을 하나요? 500에서 1000 정도 500에서 1000 사용을 정도? 하시고요. 근데 물론 이게 사람마다 그 초기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300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계세요. 그럼 이게 당연히 꾸준히가 가장 좋긴 한데 뭐 초반을 많이 태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초반을 많이 태우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분위기를 봐서 이제 좀 커질 때 더 태우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좀 그러니까 예산안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마케팅 예산안이. 우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는 저희한테 맞는 매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한 1000만 원 정도 쓰시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브랜딩이 됐다 하시면 이제 500만 원까지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브랜딩이 올라왔지만 나는 더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매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체를 더 오히려 확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업체마다 다 네. 선택 사항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이게 브랜딩이 먼저인 건가요? 아니면은 노출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뿌려지는 게 먼저인 건가요?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브랜딩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지 이제 그제서야 브랜딩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근데 단순히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각인할 수 있게끔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네요. 노출도 가되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브랜딩도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동일선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워낙 뭐 많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담당자님처럼 이렇게 뵙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온라인상에서 저도 찾아보면은 브랜딩이 먼저다, 뭐가 먼저다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약간 혼돈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에오닉스 했을 때도 아무것도 안 올리고 그냥 에오닉스 그 이미지만 썼었어요. 작더라도. 근데 너무 이제 없다 보니까 사용 후기나 이제 이거를 당연히 전문 모델을 쓰면 좋지만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라도 올려야겠다 싶어서 올려지다 보니까 눈에 띄려면 글씨가 들어가게 되고 맞아요. 광고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게밖에 안 나오니까 조잡해진다고 저도 느끼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라도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래 컬러대로 그냥 그걸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미지 소재만 넣는 게 맞는 건지가 좀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시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봐도 저는 아래가 제가 원하는 네네. 방향성인데 그것만 계속 깔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랑 이제 모델 컷들의 수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것들이 투입이 되니까 이제 정체성이 잃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진행을 하실 때 사실 저는 모든 그 광고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하고 이 정체성을 살리되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좀 다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왜냐면 브랜드 색깔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마케터 분이랑 논의를 하시고 그거를 또 그 안에서 어떤 소재와 문구를 사용을 하실지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이미지 소재를 활용을 하실지 영상도 활용을 할지가 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거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지적인 효과도 물론이고 영상적인 효과가 다 두각을 드러내는데 이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서는 당연히 지금 안 되는 시점이고요. 특히 이 이미지와 영상에서 주는 그 각각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알리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런 제품, 뷰티 제품에서는 직접 사용을 하면서 이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후기를 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가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져가되 그 안에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가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좀 조성을 할지 저희는 요거를 소재 레퍼런스를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요. 아까 보여드린 저희가 메타에서도 소재 전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사실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거에서 성과가 다 잘 나와요, 사실은. 근데 대신 요 안에 문구 차이가인 경우도 있고요.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시도를 해봐야 우리가 어떤 그 소재에서 좀 성과가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우리 브랜드에 유입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혼란스러우시더라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 이곳에서 작업한 것들인가요? 요거는 저희가 경쟁사들이랑 비슷한 업종 거를 예시 자료로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광고주분들의 실 자료는 그 개인정보로 취급을 해서 그래서 사실상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광고가 아니라 지금 시중에서 확인되는 광고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마케터 팁이 있는데 저희가 인터넷에서 항상 보는 네네.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할 때는 경쟁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이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메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고 다른 저희 비슷한 유사 업종이 어떤 식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광고 지금 현황들을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선크림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화면 비율 좀 잠깐 조정을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다 광고로서 돌아가는 소재들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다른 업체들이 이 선크림
제품을 가지고 올린 게시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카테고리의 제품이 어떤 식으로 지금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데 이게 아니, 제가 맞아. 혼자 하다 보니까 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매번 체크를 하는 게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맞아요. 전문 마케터는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보는 눈은 좀 한계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는데 해야지라고 해도 또 제가 제작을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걸려서 이제 제가 의뢰를 드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제 예산에 맞는 이런 곳이 있다면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온 것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지금 브랜딩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메타 광고를 진행하시기 전에 네네. 그 지금 사실 다른 대행사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관련해서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네. 계신지를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엔 소재만 요청을 드렸던 곳이에요. 그쪽에서는 네네. 저한테 얘기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이 직접 해보셔야 이제 뭐 메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세팅부터 조금 난관이더라고요. 안 해본 사람한테는 쉽지 않은 거라서. 그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 맘 같지 않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소재가 그죠. 이제 썩 마음에 들지 않은데 이게 수정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쇼폼 위주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쇼폼으로 좀 많이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네. 혹시 요거는 자료 화면 같이 보게끔 그 완료되시면 제가 요거 연결책 드릴게요. 네네. 네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소구점별로 약간 피드형에 노출시킬 수 있는 이미지 소재랑 그리고 또 후기가 조금 잘 두드러진 영상 소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브랜딩을 위해서는 노출도 중요하지만 후기를 쌓는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를 진행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를 처음에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한번 돌린 적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더 강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거를 네. 말씀을 주셨는데 나온 네. 작품이 아까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런 느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네, 맞아요. 깔끔한 게 좋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한 번만 그냥 처음에 돌려봤고 안 돌렸던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정말 퀄리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나오셔서 지금 그런 안 나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 제품의 컬러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이 소재가 훨씬 낫네요. 그쵸, 깔끔하죠. 이 브랜드 느낌을 살리면서 지금 딱딱딱딱 한 번에 이 소구 포인트가 딱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쇼폼을 못 만드니까 쇼폼 의뢰를 한 건 맞지만,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가니까, 그리고 글씨체도 전 너무 막 여러 개 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정신 사나워서. 그죠. 네. 사실 이게 참 제작자마다 좀 그 차이가 있어서 다르니까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소재 기준으로는 제가 만약 메타 광고를 당장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 아까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제일 그나마 괜찮았다라는 이미지 소재 정도만 살리고 나머지는 사실 활용을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이런 이미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나마 대표님이 정말 잘 살리셨거든요. 하고 지금은 스킵케어라는 그거를 좀 강조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대표님이 쓰신 소구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다른 경쟁사들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5분 만에 화장 완료한 꿀팁 하면서 차라리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소구를 잡아서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물론 문구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만 확실히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